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약세, 코스닥 시장 강세 현상 계속됐습니다. 개미들이 똘똘 뭉친 코스닥 시장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그렇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성장주가 별로 없는 다우존스 지수 9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마는 성장주가 많았던 나스닥 2%나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 빅테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지수 그리고 전기차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어제 9%나 빠졌는데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테슬라 9%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24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27일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수 변동성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 역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유튜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리고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미국 시장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또 미국 시장은 하루 더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번 주 전해드리는 또 마지막 소식인데 보셨겠지만 기술주들의 정말 급락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지고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10% 가까이 빠지고 또 애플까지도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거의 급락, 폭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실망이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났겠죠. 기술주 전체를 좀 흔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나스닥은 2% 넘게 빠졌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거의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주 중심들의 종목들은 좀 뒷부분 특징주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 미국 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9,000명 감소를 하면서 2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한 거는 24만 명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적은 수치를 나타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주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는데요.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2.3%로 집계가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 이 모든 시선이 아마 여기에 좀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는 지금 99.8%까지 높아졌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얘기 매크로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매크로보다는 버텀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요. 테슬라 9%나 빠졌는데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 제가 이번에 장 시작 전부터 좀 프리마켓 때부터 좀 지켜봤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무슨 일일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급락을 했던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이유가 좀 크겠죠. 주가에 바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테슬라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10%까지 넘게 빠졌다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9.74%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또 이런 영업이익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사이버 트럭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이버 트럭 이슈와 또 로보택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양과 좀 인도 시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 데다가 또 3분기에 공장 개선을 위한 또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느려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밝히면서 예상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좀 실망 매물까지도 더해져서 대거 출회가 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 성장주 중에 성장주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 성장주가 성장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실망감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소재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극재도 많고 음극재도 있고 많은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악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자, 테슬라 말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까지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또 3분기 매출 예상치 모두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8% 넘게 빠진 거는 정말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넷플릭스가 이 구독자들 계정 무료 금지를 했죠. 무료 공유를 금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분기 매출이 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3분기 매출 예상치까지도 시장의 기대를 좀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넷플릭스도 또한 장중에 10% 넘게까지 좀 빠졌다가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OTT에서도 가장 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와 이어져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AI 이런 관련된 이슈로 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에 좀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 더욱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오를 때도 우리나라 관련 OTT 주식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빠지면 우리나라 OTT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악영향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 TSMC 뉴스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이상 빠졌잖아요. 상당히 지금 장비주들도 어제 5%까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TSMC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네, TSMC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부진이 가장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I 칩과 관련된 수요가 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밝혀오면서 좀 급락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용 전기 기기들에서 좀 수요 부진이 가장 큰 배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빠지고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안쪽으로 지금 빠진 게 위안거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기차도 빠지고 넷플릭스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빠져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스타트를 조금 무겁게 생각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존슨앤존슨 얘기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또 기술주들이 하락이 있었다면 존슨앤존슨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연간 전망치도 상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매수세를 크게 불러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조금 끌어올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에서 저도 바이오 관련되는 거 하나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매기가 지금 약간씩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바이오 인디스도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공주 뭐 델타나 유나이티드 에어 차 주가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좀 항공주 중에서도 오늘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또 엇갈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날아가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돼서 좀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둘 다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6% 넘게 빠졌고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또 3%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엇갈린 흐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항공주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제 항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코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말이죠. 가격이 3만 불을 두고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계속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좀 조정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3,800만 원 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3,800만 원 선 밑에 부분 정말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 구간 박스권의 흐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0만 원대, 지금 260만 원대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좀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40만 원 초반대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도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리플의 뭐 승소 이야기, 일부 승소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올라간 모습 보실 수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 지금 1,03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블랙록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정말 지금 뜨겁죠. 신청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마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 ETF 현실화 기대도 커진 건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제도권 진입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좀 톰 리 강세론자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안에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출시가 갖는 의미, 이 사람들이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를 통해서 지금 뭐 승인이 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다시 한번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사이드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을 말이죠. 5년 안에 2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3만 불 수준인데 그럼 혹시라도 말이죠. 5년 안에 20만 불까지 가게 되면 알트코인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뭐 어제 앵커님께서도 알트코인이 이제 불안하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더욱더 크게 급등, 폭등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아직 어떤 불분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기 심리들, 또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좀 많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래들의 그 흐름 속에 어떤 작전 세력 속에 그런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어떤 뉴스를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자 함께 시작해 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자,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게임업계 하반기 성과에 관심. 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네. 게임주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제 각 회사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뭐 게임 업계도 뭐 아마 다음 달 초서부터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날짜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8월 2일 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월 9일 날 NC소프트, 그다음에 8월 10일 날 펄어비스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게임사들도 아마 8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내에 대부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뭐 나와 있는 이제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업체들이 실적은 작년보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예상 실적입니다. 보면 뭐 가장 큰 이제 회사인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제 전년보다 7%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많게는 20% 넘게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좀 더 많이 하락폭이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한 50% 이상으로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컴투스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개선될 그런 개연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두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흑자 폭을 조금 넓히거나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작년에 VR과 메타버스로 잠깐 올랐다가 사실 올 초부터는 이제 주가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를 가져오셨을 때는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유의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상반기에 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은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에 대한 이제 수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코로나 같이 이제 밖에 외부 생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한 뭐 수요가 이제 많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뭐 실적이 그동안 이제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 관련돼서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이제 센서 타워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올해 이제 그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의 총 매출액이 한 27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올 상반기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상반기의 매출 비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022년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7억 달러로 한 16%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게임 업체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히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게임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2020년도, 2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뭐 최고점 대비 주가를 보면 뭐 대부분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 뭐 아니면 뭐 5분의 1 가까이 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매출에 대한 감소세와 이와 더불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영업 비용이 이제 증가한 부분도
무시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00년, 이런 이제 팬데믹 시절에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제 인력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나 관련된 비용들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게임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관련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상승했었던 게 블록체인이나 P2E 게임 같은 게 또 한때 이슈몰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2021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P2E 게임으로 이제 시장이 특히 이제 게임주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P2E나 그다음 블록체인 관련돼서 특별한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위메이드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간에 뭐 한번 거래가 정지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물론 지금 다시 다른 일부 이제 거래소에서 재상장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P2E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서는 여전히 게임 규제로 인해서 출시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게임 업체들의 이런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좀 잃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실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매출도 아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를 가져오셨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야 할 투자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게임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 기존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이 계속 나와야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각 그 대형 그 게임 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작 게임을 지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좀 낮아졌던 그런 매출이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제 게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네. 혹시 대표님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게임이요? 뭐 저는 PC 게임, PC 게임 모바일 좋아하세요? 게임보다는 PC 게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이게 사실 게임주가 상승했을 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에 대한 그런 이익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상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행 뭐 수요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 그래도 게임주 점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게임주 내에서 어떤 종목들 조금 반짝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요즘에 이제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 MMORPG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게임들이 시장을 이제 크게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더 뭐 서브컬처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캐주얼 게임으로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PS5나 아니면 닌텐도와 같은 그런 이제 게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장이 계속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 게임 업체들의 그런 이제 신규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한 게임 하나가 잘 되면 뭐 대박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NC 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한번 대박이 난 이후에 그다음에 계속 그와 관련된 그런 이제 게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죄송합니다. 네, 네. 클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게임 나온 이후에 계속 지금 신작보다는 기존 게임이 계속 그러니까 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게임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지금 신작 게임들이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출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이라는 이제 그런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이제 가까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가장 이제 기대작이다라고 이제 작년도서부터 얘기가 나온 게임이죠. TL 게임이 아마 올해 하반기, 뭐 4분기에는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신작 게임들이 출시 예정은 되어 있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출시가 계속 좀 미뤄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출시한 MLB 9 인닝 라이벌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시장에서 뭐 상당한 이제 관심 사항을 이제 끌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 올해 좀 하반기에 다양한 게임이 지금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는 신의 탑 새로운 세계라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8월 달에는 그랜드 그로스 에이지 업 타이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달에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등 이런 게임이 연속적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출시되기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되곤 있지만 지금 가장 기대작인 이제 붉은 사막이 올 내에 개발이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게임 업체들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제 게임 업체들이 한한령 이후에 중국에서 게임들을 이제 출시가 상당히 좀 못했습니다. 최소한 2, 3년 동안 거의 뭐 신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 올해 3월까지 중국 외자판호를 받은 게임이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현지화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 한 6에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받았었던 게임들이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연이어 중국 시장에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좋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불황일 때 좀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예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최근 들어 계속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경기가 뭐 회복되는 게 좀 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중국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인해서 뭐 취업을 못하고 아니면 취업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제 서비스가 개시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는 게임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도 뭐 그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실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측면이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같이 좀 같이 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 뭐 작년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했는데 뭐 시장 예상보다는 처음에 반짝은 했지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뭐 스마트 게이드가 이제 최근에 출시한 에픽 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뭐 준수한 지금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넥슨 게임즈가 블루 아케이드를 8월 3일 날 중국 시장에서 오픈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제2의 나라, 그다음에 A3 스틸 얼라이브, 그다음에 7개의 대회 그랜드 크로스가 지금 중국 판호를 받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븐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 런던 킹덤을 지금 뭐 판호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를 주로 했었던 그런 세대라서 벌써 이렇게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놀랍기도 한데요. 하반기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사실상 중국은 내수시장 활성화가 좀 덜 된 분위기입니다. 또 우리 하반기에 게임주 역시도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투자 판단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양한 기업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말씀해 주셨고요. 넥슨 게임즈, 펄어비스, NC 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정말 다양한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뭐 게임주들을 이제 보실 때는 뭐 요즘에 계속 신작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신작 게임이라는 게 뭐 출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시까지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이후부터 계속 좀 이어지기 때문에 신작의 출시 일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전 관련돼서 뭐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전 예약자들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전 예약 관련된 분야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전 예약자를 확보하느냐라는 부분도 향후에 게임이 런칭이 됐을 때 그 흥행에 대한 그런 이제 초기 흥행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작 출시 이후에 처음 이제 오픈빨이다라고 해서 처음 이제 출시하자마자는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접속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접속한 이후에 계속 게임에 이런 유저들이 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픈한 이후에 얼마만큼 유저의 증가 속도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게임주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모든 게임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게임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게임들, 특히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들 중심으로 선별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3개 종목 정도를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넥슨 게임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실적 자체, 2분기 실적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한 78% 증가한 한 4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3일 날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제 블루 아케이브를 중국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미소년이나 아니면 미소년들이 나와서 이제 보기 이제 좀 명랑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게임인 이제 원신, 국내에서 대단한 히트를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서브컬처의 이제 대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런 서브컬처의 원조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 상당 부분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넥슨 게임즈가 만든 블루 아케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 서비스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할 만큼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브컬처의 인기 게임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블루 아케이브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지금 이제 8월 3일 날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테스트와 그다음에 미리 이제 사전 다운로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테스트 기간 동안에 지금 다운로드 순위가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예약자 수도 340만 명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많은 이제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퍼블리셔를 하는 회사가 이제 상하이 로밍스타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서브컬처 게임의 이제 명가인 이제 요스타의 이제 자회사로 인해서 서브컬처 게임을 많이 이제 유통해봤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넥슨 게임즈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 검은 사막이라는 대표 게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작년 중국 시장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했는데 예상보다는 낮은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은 조금 나빴었던 그런 이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7월 이후에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가 게임 이제 검은 사막의 인기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은 사막이 지금 출시한 지가 7년이 넘습니다. 근데 보통 게임이 한번 출시한 이후에는 처음에 가입자 수가 많이 한동안은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는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금 7월 달 이후에 가입자 수가 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게임 순위에서 지금 1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한 8단계의 그 게임 그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게임 순위가 12위에서 13위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지금 게임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쟁 게임인 이제 로스트 아크라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스마트 게이트에서 이제 출시한 그런 제품인데요. 그동안 이제 로스트 아크의 이제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부실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소통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실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실망했던 이제 유저들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검은 사막이 7월 1일 날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한 이후에 이런 이제 로스트 아크에서 이제 있었던 유저들이 검은 사막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관련돼서 서버를 최근 이제 2주 동안에 총 13대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체는 서버를 늘린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매출 확장세는 아마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19일부터 검은 사막의 PVP 게임이란 이동자가 이제 대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르인데요. 이 관련돼서 신규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된 그런 이제 유저들이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 8월 달에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게임쇼인 게임스 컴 2023에서 참가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개최가 될 붉은 사막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된 그 영상이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론칭되는 아레나 라이브 오브 가디언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예약으로 지금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전 예약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시장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현지화 작업이 많이 좀 진행됐다라는 것도 흥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그동안에 이제 맛배기 형태의 이제 게임이 오픈이 됐었는데 정식으로 8월 달 중에 이제 오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게임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5만 명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요, 게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하반기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는 넥슨 게임즈와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콕 집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주가 양상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는 코너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 메디톡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메리츠 금융주주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요. 바이오주 좀 오르는 게 있고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덜 내려왔는데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잘 골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디톡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차트, 메디톡스 보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식약처하고도 뭐 계속 소송이 있었고, 대웅제약에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있었고, 휴젤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있던 이런 회사입니다. 계속 그런 법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가 있던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보시세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그 매수세가 들어와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개사라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그냥 10개사 대형사하고 바이오사, 제약사, 바이오사를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만은 금년에 뭐 제약 바이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재미없는 거에 비해서는 메디톡스는 그나마 잘 견디고 있고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리스크가 좀 해소 중에 있다. 이 내용을 좀 볼까요? 대웅제약하고 관련 지금 보톨리눔 톡신균주 도용 이슈. 요거 관련해서도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 간접소출 관련되는 행정소송도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2심 남아있고 지금 나온 지가 벌써 이게 케이스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2심이 언제 끝날지 3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지 실추됐던 게 일단은 좀 회복 지금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에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 확대 가시화가 있다. 그래서 MT10109L 이라는 이런 액상형 톡신을 이제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에 지금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SK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는 팩트를 보자. 팩트, 사실이죠. 사실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측 말고 진짜로 뭐가 사실인지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2분기 실적은 자기들 추정치하고 부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코어톡스라고 해서 메디톡스에 이제 대변되는 건데 예전에 메디톡스라는 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제는 내수 쪽에서는 좀 더 기능이 좋고 수익성도 좋은 코어텍스를 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살아나고 매출도 살아나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메디톡신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정상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행정소송 1심 승소한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웅제약하고 하는 이런 것도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해외 진출 모멘텀을 감안시 주목할 이유가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렇게 재미가 최근에는 4월부터는 없었던 이런 주가인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걸 보고 계속 지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최근에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간밤에도 그랬고 계속 최근에 조금 오르려고 하잖아요. 어제 빅테크 떨어지고 반도체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오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제가 PBR 많이 보죠. PBR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로 보면은 중앙 정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리레이팅이 된다면 상방으로도 열려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PBR로 좀 볼까요? 메디톡스 3.8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기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웅제약, 휴젤 이쪽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고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산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해외 쪽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는 게 벌써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려고 하면은
뭐 커미션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들의 수익성을 다 당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3상 같은 거는 해외 업체의 손을 잡고 해외 업체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글로벌 3상 임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요청하는 이런 저자세로 나가는 이제 국내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했는데 이 회사는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직접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톡스 같은 거는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피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은 뭐 괜찮죠. 그래서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당 기간 아주 껌딱지같이 이렇게 41만 원에 붙어 있네요. 그런데 목표 주가 괴를 75%나 되더라고요. 목표 주가 괴를 이게 75%가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메디톡스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미국에서도 최근에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가가 계속 좋았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대형 금융사들과 그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런데 최근에 좀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밀렸다가 7개사 평균, 제가 7개사도 뭐 증권사하고 KB금융지주 같은 데를 좀 섞어놓은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주가 강세가 좀 급합니다. 급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융사들의 평균보다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자기 주식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익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주식,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잖아요. 이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게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강해서 재료에 대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좀 뜯어볼 텐데요.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아는 보이는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주주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이벤트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 그러면 뭐가 자산일까요? 금융회사는 인적, 그 리소스라고 하죠. 휴먼 리소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영업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던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주가 뭐 부담 있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 자사주 취득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주주 환원율 50%가 지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죠. 뭐 담배 임상공사 뭐 KTNG라고 하죠. 거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50% 넘기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50%를 항상 넘겨왔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밑에 분모가 없어지면 줄어들면요. 분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 ROE는 올라가게 돼 있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은 정당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증권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권 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증권 부분. 최근에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금년에 역성장하는 거 맞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후에 더 리스크 관리가 탄탄해져서 회사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롯데건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건설의 여기는 또 의외로 놀랍게도 오히려 더 PF를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리스크를 기회로 이렇게 삼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민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은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본 효율성 그러니까 ROE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배당도 많이 하고 자기 주식 많이 사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괜찮다. 그래서 목표 주가 52,000원으로 이 회사는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네요. 최근에 주가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특히 강했고요. 어제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이슈가 지금 뭐 검토되고 있고 차기 주식이 될지 뭐 배당 얘기가 될지 아니면 연말로 가면서 이 회사는 배당 플레이로 또 들어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데도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좀 주목하시고 그 역사적 밸류 밴드는 지금 상단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 지금 PBR로 볼 때는 1.19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PER로 보면 4.3배밖에 안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 근데 시장 얼마입니까? 1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에 있는 아주 싼 회사다. ROE가 아주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19%입니다. 근데 목표 주가 괴리율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메디톡스, 펀더멘탈로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입니다. 기술주 약세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홀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나스닥이 강하게 빠지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게임 업계 하반기 성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넥슨 게임즈와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공략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메디톡스와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15% 넘는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두 가지 종목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